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늘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한정화 이사장님, 네. 정남희 이사님. 상임이사님, 네. 예, 그리고 김영진 센터장님, 박지영 팀장님, 예, 네. 기타 이하 예, 네. 두 네. 매니저님. 네. 예, 요즘 너무 바쁘세요. 네, 예. 네, 네. 감사드리고 지금 매니저 또 바쁘신 뿐만 아니라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코로나19가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월 26일에 이걸 찍고 예. 있어서 오늘 사실 방청객도 좀 조용하게 지금 예. 평소에 수백 명 오시는데 오늘은 네, 너무 티나게 웃어요. 오늘은 수십 명으로 저희가 줄여서 수십 조용하게. 명 수십 명의 박수 소리를 내시는 네, 한 명이 지금 네.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도 좀 2m 이상 거리. 지금 저희 촬영 감독께서도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하시고 네. 해주고 계십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마루 180에 늘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후원의 한 축을 맞춰주고 계신 요 지금 촬영 공간까지 제공해주고 계신 캡스톤 송은강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네. 저 질문이 많이 네, 저는 예. 오늘 되게 어떻게 보면 IT 기반의 기업 중에도 굉장히 유니크한 기업이 나와서 굉장히 좀 관심이 또 많은 분야이기도 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일단 B2B라고만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아까 일부 끝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다리 밑에서 덴트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그냥 자차 네네. 처리할 때는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 차가 또 누군 했는지 모르는데 우측 끝에 페인트가 살짝 벗겨졌어요. 근데 제 차가 또 빨간색인데 그러면 거기가 이제 검정 스크래치가 나서 봤더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주변에 물어봤더니 뭐 그 소위 말하는 오픈마켓, 옥션 G마켓 같은 데서 컴파운드요? 예, 컴파운드 그 페인트를 팔더라고요. 매니큐어처럼. 네네. 예. 근데 그게 수천 종이에요, 정말. 모델 번호가 있어서 그 번호를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그런 아까 말씀하신 뭐 대리점이 B2C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업사 스토어 같은 데서 그 B2C처럼 판매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 영역은 또 어떤 영역이에요? 왜냐면 그게 자동차 카페 이런 데 들어가도 자차 뭐 차 수리하는 법 해서 꽤 사실 많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터치업 스프레이라고 네. 하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매직 네. 펜 이렇게 하는데 붓펜, 네. 그것은 그냥 이제 일반 제조사 뭐 네. 어떤 제조업체에서 그냥 만든 부분입니다. 네네. 저희랑은 좀 그걸 다른 이제 색깔별로 그냥 좀 해놓고 네, 전문적이진 않지만 네. 비슷하게 해주는. 그냥 빨간색이면 빨간색 정도, 뭐 흰색이면 흰색 정도. 네. 근데 저희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으로 네. 제대로 된 완전 완벽한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랑 좀 다르죠. 네. 개념이. 그러면 그거는 그러면 대표님 말씀은 이 공업사 스토어가 취급하는 그런 도료나 이런 것들은 네. 사실 B2C 시장이 새로 생기기에는 거의 뭐 불가능한 시장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자동차 공업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네. 그리고 대표님 아까 일부에서 또 얘기하실 때 이 색깔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색깔을 합쳐서 소분해서 그걸 만드는 작업까지도 하신다고 네.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페인트가 아까 뭐 그 노루표 페인트라든지 KCC뿐만 아니라 해외 브랜드도 막 수입하시고 한다 그랬는데 네네. 그 말처럼 제가 뭐 그 아까 일부에서 뭐 마진을 따로 공개해 주진 않았는데 그냥 예측컨대 이게 사실 마진율이 꽤 높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효율성이 되게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좀 이 뭐 업황의 특징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 상품을 판매하는 그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좀 저마진으로 판매를 하고 네. 사실 리테일 분야가 지금 다 가격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예전에는 노루표 페인트 하면 제가 잘 생각 이렇게 동그란 통에 은 뚜껑 띵 열리는 거에서 이제 해서 화장실 칠하고 이럴 때는 한 통에 얼마 이렇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예, 이건 좀 사실 다르잖아요. 저는 노루표 페인트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나는데 아버님이 예전에 그 등사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 뭐 아버님 하신 일 때문에 등사, 등사. 저는 등사를 하게 되면 페인트로 하나요? 그 당시에는 페인트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페인트죠. 등사용. 등사용이어가지고 아. 이렇게 검은 통에 있었어요. 맞아요. 예. 검은 통이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험지 같은 거를 하게 되거나 주보를 만들거나 뭔가를 만들면 그거를 다 거기다가 이런 그 무슨 종이죠? 이거 이렇게 그 등사지 네. 하여튼 그 하기 위해서 하는 그 거기다가 다 이렇게 그걸로 거기다 쓰세요. 네. 그거 쓰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밀면 쫙 거기서 색깔 밑에 나오는데. 그 종이에 거기에 이제 찍혀 나오면 그 생각이 그 생각을 하니까 거의 그게 제가 초등학교 때 70년대 일이니까 한 50년 전 일이네요. 40년, 50년 전에. 하여튼 그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마진율이나 이런 거는 좀 좋은 사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 뭐 이렇게 나눠서 합치는 작업이 되게 뭐 고부가 가치가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반제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고부 가치로 판매들을 역시,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당연히 사람이 그렇죠. 인력적으로 하는 네, 그리고 부분이고. 비율을 어떻게 하는 노하우도 있으실 테니까. 네, 그리고 나름의 데이터, 네. 칼라 데이터, DB를 계속해서 축적을 해야 또 우리의 또 가치를 또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뭐 재무제표나 이제 스타트업 하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뭐 그 애플이 한 33% 정도 뭐 매출 총익률을 기록을 하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30%대까지 근데 애플이 보통 20%대를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달성하고 있다고 해서 뭐 아시겠지만 국내에 가장 잘한다는 삼성이 뭐 8% 10% 이러는데 네. 엄청난 거죠, 사실. 그리고 코카콜라가 61%의 매총익률, 뭐 그걸 물론 뭐 모르니까. 존경합니다. 코카콜라. 설탕물로 계속된 저런 네. 네, 저희가 뭐 말씀드리면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는 평균적으로 저희가 40%에서 60%의 매총 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수치적으로 봤을 때 일반 뭐 이렇게 소분을 하거나 저희가 조색을 하는 그런 제품류들은 40%에서 60%의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기타 나머지 제품들은 그래도 뭐 적게는 20%에서 30%까지 그쪽은 원가들이 다 있을 테니까. 그래도 매출 총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그래도 한 30%의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그래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러네요. 이익률이 이렇게 좋은 원 사업. 제품이 있고 네. 어떤 그 오프라인 제품을 이렇게 유통시키거나 판매하는 거에서 그 정도 영업이익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네, 부분이니까. 유통업에서는 굉장히 네. 큰 영업이익이죠. 예. 네. 자, 그러면 해외 선진국에서는 네. 예를 들면 미국이라고 그렇죠. 하죠. 자동차의 나라인 미국에서는 네. 대체 이런 페인트나 이런 것들이 분업화가 잘 돼 있을 것 어떻게 같거든요. 거래가 네.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저도 사실 미국에 이런 자동차 보수도장 유통기업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모르고 회사를 창업을 해서 제가 이거를 지점화하고 더 네. 이렇게 늘려나가는 이제 사업을 구상을 했을 때 이제 해외 사례를 찾아보니까 미국에 있는 거죠. 이제 피니시 마스터라고 하는 이제 연매출 1조 원이 넘고 네. 좋았네. 뭐 영업이익도 900억 이상을 항상 내고 있고 2011년도에는 이제 캐나다 상장사인 이제 유니셀렉트라는 자동차 종합 부품 회사 인수당하면서 피인수되고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는. 아직도,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도 이제 초에는 이제 주요 임직원들이 이제 미국에 출장을 가서 이제 스터디 케이스하고 거기 이제 벤치마킹하고 돌아왔죠. 그런데 사업 모델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거기도 똑같이 지역 거점으로 다 이제 페인트 업체들이 자동차 공업사들한테 페인트와 관련된 기자재, 도장 기자재들을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엄청나게 많은 직영 대리점들을 자기네들 직접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점들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피니시 마스터가 네. 그렇게 지점들을 다 운이 가지고 있고 지역 대리점들을 다 인수해서 통합한 거죠. 통합하고 나름의 이제 통폐합을 해서 효율화를 해서 기업으로 탄생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럼 저도 생각을 했을 때 이 수많은 지역 업체들, 페인트 가게들을 이제 인수 혹은 우리가 흡수해서 이것을 기업화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이게 흡수해서 효율화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자동차 보수 도장 유통기업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직원들이랑 같이 비전 공유를 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 일배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말씀하신 건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여기 뒤에도 지금 로고로 가장 우선적으로 되는 뭐 KCC나 이 노르표 페인트 같은 경우는 제조사이긴 하지만 이미 연령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에 속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야말로 물론 이제 자사의 제품을 팔아야 된다는 결정적인 어떤 그거를 가지고 있어서 쉽진 않겠지만 너무 큰 핸디캡이죠. 예, 근데 KCC가 KCC 거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다 온라인에서 잘해줄게요 하면 뭐 사실 저희가 늘 얘기하는 IT 기업 만들면 네이버가 하면 어떻게 할 거를 질문하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어떤 상황인가요? 많이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고 생각을 해봤죠. 만약에 KCC나 혹은 노르페인트 대기업이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혹은 카카오나 이런 IT 기반의 또 회사들이 한다고 카카오가 뭐 모빌리티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요. 물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일단은 제조사들은 자기네들 제품만 자기네 회사의 제품만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플랫폼 역할을 못 하고 이제 종합적으로 종합 유통사를 못 하잖아요. 그게 가장 이제 큰 핸디캡으로 작용할 거라서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보통 칼라 부분에서 지금 가장 문제점은 칼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기아 자동차는 뭐 노루 페인트가 좀 잘 맞고 그다음에 현대 자동차는 또 KCC가 잘 맞고 또 서로 상충되는 그런 뭐 칼라 문제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종합유통사가 정말 돼서 하지 않으면 이 자동차 공업사들을 절대적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혀 당연히 경쟁 상대가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페인트 업체들은 이 부자재에 관련해서 또 그 지식이 전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으면서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하는 업체들은 거의 다 페인트만 하고 있고요. 부자재를 유통하는 업체들은 또 부자재, 아까 뭐 마스킹, 커버링, 뭐 이렇게 도장복들, 안전용품 이런 것만 납품하는 회사들은 그렇게만 또 유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통합적으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저희는 데이터 DB로 쌓고 있고, 저희는 벌써 그것을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인데, 당연히 저희는 경쟁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카카오나 이런 큰 뭐 IT 대기업들이 만약에 진출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자신 있는 부분은 그 회사는 이제 1조 원 정도 막 큰 돈을 이 시장에 기업을 하려고 하면 1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뭐 1,000억 미만으로 그렇게 기업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지. 네네. 아니 근데 뭐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회사들은 핵심 역량의 밖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또 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일부에서 잠깐 대표님 언급하셨는데 이미 지역 거점으로 하고 있는 오래된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유통사 혹은 도매상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이미 레전드가 된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도 처음에 비슷하게. 이 온라인으로 전국에 뿌려지는 이 전단지를 어떻게든 온라인으로 해서 좀 더 그 효율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 지역에 이미 전단지 사업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지역 사업을 하시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 약간 그 이제 배달의 민족의 성장을 이렇게 그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우리 쪽 전단지에 대한 DB는 아예 주지 않을래.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는 얘기를 뭐 김봉진 대표님도 직접 듣기도 했는데요. 그 예를 들면 지금 그 공업사 이 스토어에서는 기존에 있던 이 오프라인 거점의 이 유통사들을 어떻게 보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경쟁사로서 그 좀 IT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결국에는 일단은 승자 독식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경쟁이 올바른 경쟁이면 네. 저는 이 도장 업계가 결국에는 발전하고 혁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너무 경쟁이 없었고 단합이 심했고 계속해서 시장은 한정되어 있었는데 단가 인상이나 단합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 물품이나 이 제품에 대해서 단가만 계속해서 인상되어 있던 부분이 크거든요, 사실상. 물론 시장도 좀 계속해서 성장해 왔던 거는 맞지만. 그래서 저는 이 우리 공업사 스토어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기존 업체, 지역 업체들이 자극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저희는 경쟁을 더 했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더 많은 혁신적인 제품들도 제조사에서 쏟아내고, 더 그다음에 우리도 유통사들도 더 많은 페인트와 더 좋은 기자재, 부자재들을 시장에 내보이면서 이 폐쇄되어 있고 보수적인 이 도장 업계가 저는 좀 더 한 발로 나가서 선진화되고 좀 발전하길 바라는 부분도 좀 크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한 5% 내지 4% 정도 되는 네. 지금 이제 그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대충 5%라고 생각해 보죠. 5%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5% 미만이지만 네. 5%라고 하고, 그러면 20배가 되면 거의 이제 100%가 되는 건데, 네네. 작년에 대표님에서 회사의 매출이 30억 정도라고 보면, 그러면 20을 곱하면 우리가 100%가 됐을 때 600억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장이 대표님, 우리가 그 충분히 노력을 들여서 여기서 여기 정말 그 마진이나 회사 가치가 나올 수 있는 건가? 이 질문을 생각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대표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 그 5%도 저희는 채 지금 못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을 그럼 하고 아마 있습니다. 5%의 네. 업체들이 다 공업사 스토어만 완전 이용하는 건 아닐 저는 거기 사실 때문에. 네. 그렇지만 여기서 대표님께 만씀드린 건 뭐냐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100%를 하는 거는 그렇죠. 그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예. 가점이라고 하는 30%를 했을 때 저희는 이 자동차 보수 도장 관련 시장 규모가 1조 원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확신하는 이제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0%면 3천억
이제 시장을 이제 점유를 하고 기업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이제 뭐 2024년도에 저희가 1,000억 기업 이제 매출을 달성하는데 목표를 잡고 움직이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수치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치로 보기에는 좀 못하는 부분이 아직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은 지금 저희가 지금 230개 업체가 저희가 그동안 등록됐었는데 지금 121곳이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은 뭐 1,000개 지금 사업자와 그다음에 뭐 거기 일반인들까지 있다고 하는데 사실 매출이 이제 월 1억 7천인데 아직은 우리가 점유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묘한 점유죠. 네, 사실상.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표님 이제 뭐 우리가 뭐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대표님 회사 만드시고 또 다른 분들 네, 뭐 팀 저도. 소개를 조금 그러니까 지금 아마 멤버들이 너무 궁금하고요. 아까 한두 분은 그 아까 카닥에서 일하시는 그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분을 영입하셨다는데 멤버들이 지금 어떤 멤버들이 모이셨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미 아까 지점을 3개로 늘리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지점이 늘어나면 아까 말씀하신 전문 인력도 늘어나야 되는 구조인 것 같아서 네, 네. 그 지금 인력이 어느 정도고 앞으로는 지점이나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시려고 하는지 뭐 추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업사 스토어는 총 20명이 근무를 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점 근무자들, 그다음에 HQ 인력들까지 해서 총 20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인력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다음 저희 자동차 보수도장 관련해서는 저와 그다음에 카닥에서 이제 네, 아까 이직해서 말씀하신, 네. 이제 합류하게 된 이제 전국 공업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와 도장 기자재를 먼저 온라인으로 판매했던 경험이 있는 그 카닥의 이제 김인강,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공업사 스토어의 김인강 운영이사고, 그다음에 전국 공업사를 대상으로 이제 또 서비스 영업, 카닥 서비스 영업을 전국에 뛰어다녔던 이제 또 그 김우린 영업팀장이 또 있어요. 거기가 또 같이 또 뜻을 함께해서 같이 우리 지금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결국에 이것을 더 IT 고도화를 해야 되고, 현재는 저희가 온라인몰 쪽으로 고도하기보다는 이 엄청난 많은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AI를 미국에서 AI 전공하고 지금 뭐 창업 경험까지 있는 우리 그 CTO가 작년에 합류했어요. 작년에 합류해서 지금 이제 사내 이제 자체 ERP 개발, 자체 전산 개발이랑 그다음에 또 내부 지금 IT 전산화하는 데다가 지금 많이 노력을 기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인연들 있고 각 지점들은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배송도 직접 가고 그다음에 자동차 공업사에 도장하시는 분들한테 이 제품도 알려야 되고 AS도 또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지점에 3명, 이제 서산에 3명, 그다음에 지금 평택에 4명, 또 이렇게 하남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지점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렇게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함께 늘리셔야 되는. 사실 당연히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저비용 고효율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뭐 최근에 많은 투자를 받았던 거 잘 되는 기업들을 보면 다 저비용 구조기 때문에 사실상 좀 되게 잘 나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많이 무겁다고 평가가 되고, 오프라인 기반으로 기업으로서 지금 물론 IT를 같이 접목해서 크고는 있지만 아직 많이 몸이 무겁죠. 하지만 저희가 수도권 집약적으로 지금은 이제 지점을 넓혀갈 계획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에 지금 자동차 등록세 수가 엄청 많고 시장 규모도 크니까 수도권으로 이제 지점을 계속 저희가 오프라인 지점을 확장해 나갈 건데,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이제 통폐합을 하는 거죠. 인수나 혹은 설립을 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지점과 이제 합치는 거죠. 통합하고 해서 이제 효율화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기 때문에 뭐 비례해서 인원이 늘거나 그런 구조는 아니고, 나름의 전략적으로 인수나 지금 저희가 기존 업체들, 페인트 업체들 인수를 할 계획을 지금 많이 잡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전략적으로 인수해서 거기 있는 주요 인력들 함께 같이 통폐합하고 효율화하는 과정을 지금 가장 현재 우리 큰 스텝으로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네. 자, 온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야 뭐 늘 말씀드렸듯이 매회 재미있게 보는데 오늘도 굉장히 이 뭐랄까 유니크한, 일단 저는 영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대표님이 사실 그러면 도대체 이 공업사 스토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어떤 걸까라고 저는 1시간 지금 진행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 현장에 대한 경험하고 세일즈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실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자동차의 선진국인
미국이 어떻게 됐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딱 말씀하실 때 한국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IT를 접목한 회사들이 나와서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지역 담합 형태였던 거를 전체적으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장으로 갔다라는 부분이 공업사 스토어가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장 영역이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라는 게 저는 되게 느껴지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실 아까 차를 되게 뭐 좋아하기도 하고 저 부모님 보험까지 제가 관리하고 하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 되게 많이 부딪히는데 되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수리하는 영역은 정말 병원 가는 거랑 비슷해요. 도대체 이게 왜 얼마 드는지, 네네. 이게 이 제품을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한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거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또 자동차 수리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2년, 뭐 3년 이렇게 한번 일어나니까 처음에 이거 내가 좀 알아두고 지식인도 찾고 하다가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저의 지식 수준이 내려간 상태에서 또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떤 사업 영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대리점 형태의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이 공업사와의 특수관계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 들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실제 도장을 하는 도장 하시는 그 분들이 아직까지도 IT나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 가까우신 우리의 소장님들, 반장님들, 아까 팀장님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더 젊어지시고 있겠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내려올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보유한, 좋은 차를 보유한 혹은 이런 분들도 점점 연령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이냐, 뭐 3년 뒤냐, 5년 뒤냐는 사실 알 수 없고, 그거를 공업사 스토어가 잘할 수 있느냐의 부분은 대표님이 오늘 말씀 주신 노하우나 장점들을 바탕으로 좀 더 그 시장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키우면서도 뭐 관련돼 있는 업계 이런 데들과 너무 척지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해나가신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되고 또 이런 오프라인에 기반을 두고 IT를 접목하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야말로 제가 VC가 아닌 관계로 VC분들, 캐피털을 포함한 VC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볼 만한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 대표님 어떻게 보셨는지? 예, 저는 오늘 하여튼 뭐 공업사 스토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진한 어떻게 보면 조금 선진화되지 못하고 IT화되지 못한 영역에 그렇게 들어가서 돼야 되는,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회사로 보이고요. 또 이곳에 있는 아까 말한 정보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비대칭적인 영역. 그렇죠. 정보가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곳에 불투명한 곳에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그런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의 업사이드가 어디까지 있는 건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게 또 자본이 아까 말씀하신 건 자본이 엄청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자본의 효율이 있는 건가? 이런 고민들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대표님 뭐 마지막으로 우리 뭐 거의 안 보실 것 같지만 공업사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이 관련한 업에 계신 분들에게 대표님 뭐 하시는 말씀 오늘의 뭐 출연 소감 포함해서 저희의 마지막 얘기에 대한 답변도 포함해서 마지막 말씀을 이러한 기업도 있다는 걸 이렇게 저희가 여기 쫄트에 나와서 이제 홍보하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팀원들한테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제 팀원들을 제대로 꾸리고 이제 저희가 워크숍을 한번 갔었는데 제가 직원들 앞에서 좀 실수를 하게 됐어요. 이제 제가 울게 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울음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성공하신 거예요. 대표가 한번 눈물 보여주면 또 그럼요. 좋은 거죠.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도장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자동차 공업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같이 이제 우리가 공생하면서 성장해 나갈까 고민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죠. 예, 솔직히 오프라인으로 그 모든 도장 팀장님 대부분 다들 나이대가 50대, 60대신데 이제 그분들과 같이 해 나가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IT화해서 근데 또 온라인조차도 또 아직 제조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고 허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 허들을 계속 넘고 있는 와중에 힘들어서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다가 좀 감정이 폭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자고 다짐을 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멈추게 되면 혹여나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포기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 보수도장 업계에서는 기업이라고는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지역 업체로만 유지되고 끝날 시장일 거다. 그래서 이걸로 믿어주라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힘들고요. 근데 우리 팀원들과 끝까지 그 목표한 바 이룰 수 있도록 한번 끝까지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